네 집 가서 남편이랑 침대에서 콩이나 까. 라고 폭언하며 여군을 밀쳤는데 지갑에서 투스타 계급장이 번쩍이는 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철원의 폭군 중령이 잠입한 여군 소장에게 영혼까지 털리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하늘이 뚫린 듯 눈이 쏟아지다가도 금세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부는 곳이다. 이곳은 전방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기로 소문난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예하의 한 격오지 대대였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인제에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말이 구전처럼 떠돌았다. 하지만 이 대대의 병사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험한 산세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존재했다. 바로 대대장 마갑두 중령이었다. 쿠당탕. 대대장실의 철제 문이 발길질 한 번에 거칠게 열렸다. 복도를 지나가던 당직 사관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에 붙어 섰다. 곰 같은 덩치에 불룩 나온 배,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마갑두 중령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결제 서류가 쥐어져 있었는데 잠시 후 그 종이 뭉치는 바닥에 눈처럼 흩뿌려졌다. 이런 멍청한 놈들을 보았나. 야 작전과장. 마갑두의 고함에 작전과장인 김대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왔다. 그는 이미 며칠 밤을 새워 눈이 퀭했다. 김대위가 관등 성명을 대기도 전에 마갑두의 두꺼운 손가락이 김대위의 가슴팍을 찔렀다.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내일 사단장님 방문하신다는데 부대 정비 상태가 이게 뭐야. 연병장 구석에 자풀이 그대로 있잖아. 눈이 왔으면 눈을 치우고 풀이 보이면 뽑아야 할 것 아니야. 대대장님, 지금 영하 20도입니다. 병사들이 어젯밤부터 제설작전 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금 풀을 뽑는 건 무리입니다. 김대위가 쥐어짜듯 항변했다. 하지만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마갑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다. 뭐라고? 무리. 군인에게 무리가 어디 있어? 정신력이 썩어 빠졌구만. 당장 중대장들 집합시켜. 오늘 밤 안으로 연병장 바닥이 내 얼굴처럼 반들반들하지 않으면 내 놈 군생활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아. 인사고가 박살나고 싶어. 김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마갑두는 자신의 왕국에서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복지나 전투력 유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진급과 윗선에 보여주기 위한 의전만이 중요했다. 급식에 나오는 고기 반찬을 빼돌려 간부 식당에서 자신의 술안주로 삼는 것은 예사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에게는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마갑두는 흩어진 서류를 밟고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감찰이고 나발이고 누가 내 앞길을 막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마갑두야. 그 시각 위병소 앞에는 낡은 민수용 트럭 한 대가 멈춰 섰다. 짐칸에는 부식으로 들어가는 식자재 박스들이 실려 있었다. 위병 조장이 검문을 위해 다가갔다. 운전석 옆자리에서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헐렁한 등산복 바지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얼핏 보면 면회 온 누나나 이모 같기도 했고 등산객 같기도 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빚어놓은 듯 고운 피부와 맑은 눈동자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육군본부 감찰실 특무단장 천세라 소장이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지만 워낙 관리를 철저히 한 탓에 겉모습은 갓 임관한 중이나 대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니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으니 대학원생이라 해도 믿을 법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위병 조장이 경계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천세라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군용 납품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가짜 명함이었다. 네. 오늘 부식 납품 차량 보조로 왔어요. 안에 들어갈 물건 확인 좀 하려고요. 위병 조장은 명함을 대충 훑어보고는 귀찮다는 듯 손짓했다. 마갑두 대대장이 워낙 외부인 출입 통제를 자기 기분대로 하는 탓에 식자재 차량 같은 필수 인력은 대충 통과시키는 관행이 생겨버린 탓이었다. 천세라는 눈매를 가늘게 좁혔다. 위병소 경계가 이토록 허술하다는 것부터가 지휘관의 무능을 증명하는 셈이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천세라는 트럭에서 내려 짐을 내리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대대 본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육군본부로 투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12사단 모 대대장이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부식을 횡령하며 심지어 여군 부사관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천세라는 감찰관들을 대동하고 정식으로 방문하는 대신 홀로 잠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야 저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진짜 증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의 표정을 살폈다. 제설 작업을 하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오른 손으로 언 땅을 까고 있는 모습이 처참했다. 천세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 추위에 장갑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건가.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병사들이 쉴 수 있는 충성클럽 즉 매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휴게실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천세라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볶은 콩이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면 딱딱한 콩을 씹는 버릇이 있었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머리를 맑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쾅 열리며 마갑두가 들어왔다. 그는 오전에 작전과장을 갈구고 나서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주임원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마갑두의 눈치를 살폈다. 대대장님 진정하시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시지요. 시끄러워. 커피는 무슨 놈의 커피야. 야 주임원사. 너 내가 말한 양주 어떻게 됐어? 사단장님 오시면 선물로 드려야 할 것 아니야. 그게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귀한 술이라. 무능한 것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야. 마갑두는 신경질적으로 의자를 걷어차고는 휴게실 중앙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다 문득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다. 오독, 오독. 정정만이 감돌아야 할 자신의 휴게실에서 누군가 콩을 씹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갑두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구석진 자리에 웬 젊은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콩을 까먹고 있었다. 군복도 입지 않은 민간인 복장의 여성이었다. 마갑두의 미간이 찌그러졌다. 저건 뭐야? 야 주임원사. 우리 부대에 민간인이 왜 들어와 있어? 오늘 부식 차량 들어올 때 같이 온 업체 직원 같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모양입니다. 직원. 감히 신성한 내 부대에서 허락도 없이. 마갑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평소에도 여성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게다가 자신의 기분이 최악인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저 여유로운 태도가 몹시 거슬렸다. 천세라는 마갑두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 콩껍질을 깠다. 어이 거기 여자. 마갑두가 천세라의 테이블 앞을 가로막으며 굵은 목소리로 불렀다. 천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저 부르셨습니까? 말투가 묘하게 당당했다. 마갑두는 그 눈빛이 기분 나빴다.
보통 민간인 여자가 군부대에 들어와서 대대장인 자신을 보면 주눅이 들거나 당황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마치 벌레를 보듯 담담했다. 그래, 너 불렀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콩이나 까먹고 있어. 너 위병소 통과는 제대로 한 거야. 내 절차대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쉬는 중이고요. 천세라가 차분하게 대답하며 콩 하나를 입에 넣었다. 오독. 그 소리가 마갑두의 이성을 툭 끊어 놓았다.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꼬박꼬박 말대꾸야.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부대 대장이야, 대장. 감히 계집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설치는 거야. 마갑두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주임원사가 말리려 했지만 마갑두는 손을 휘저어 뿌리쳤다. 대대장님 외부인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보는 눈도 많은데. 시끄러워. 외부인이면 더 교육을 시켜야지. 야, 너 일어나.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태도로 앉아있어. 군부대에 들어왔으면 군법을 따라야 할 거 아니야. 천세라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군법이라. 대대장님은 군법을 아주 잘 지키시나 봅니다. 병사들 장갑도 안 챙겨주고 사단장님 의전 준비하느라 밤새 눈 치우게 하는 게 군법에 있는 건가요? 뭐라. 마갑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개 납품업체 직원 나부랭이가 부대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훈계하려 들고 있었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마갑두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이런 맹랑한 여자를 봤나? 너 정체가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게 들어와서 짓거리는 거야? 너 같은 건 내 말 한마디면 당장 영창에 쳐넣을 수도 있어. 영창이라. 민간인을 영창에 보낼 권한은 없을 텐데요. 그리고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계집이라니요. 장교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천세라가 또박또박 지적하자 마갑두는 완전히 돌아버리고 말았다. 그는 이제 주변의 병사들이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오만방자한 여자를 짓밟아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천세라가 들고 있던 콩 봉지를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콩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품이. 웃기고 있네. 야, 이 건방진 여자야.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너처럼 반반하게 생긴 것들이 못 믿고 설치는 꼴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어디서 감히 대대장한테 훈계질이야. 마갑두는 천세라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며 침을 튀겼다. 그의 눈빛은 경멸과 더러운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할 일 없으면 네 집 가서 남편 시중이나 들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콩을 까고 있어? 아니면 뭐야? 남편이 시원찮아서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냐? 마갑두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이 쏟아졌다. 집에 가서 남편이나 까라. 콩 깔 시간에. 알겠어.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주임원사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싸늘한 침묵만이 휴게실을 감쌌다. 하지만 천세라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콩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마갑두보다 작았지만 뿜어나오는 기세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방금 그 말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 하하. 내가 왜 후회를 해? 너 같은 계집 하나 밟아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꼬우면 신고해봐.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니까. 마갑두가 킬킬거리며 비웃었다. 천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중령 마갑두. 본인의 입으로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해드리죠. 그녀는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점퍼가 벗겨졌다. 그 안에는 등산복이 아닌 정복이 갖춰져 있었다. 어깨 위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휴게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순간 마갑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젊은 여자가 투스타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과 약장 그리고 육군본부 특무단 마크는 진짜였다. 주임원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충성. 휴게실에 있던 모든 병사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오직 마갑두만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천세라는 마갑두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특무단장 천세라 소장이다. 마갑두 중령. 자네는 방금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그리고 성군기 위반을 저질렀다. 그게. 마갑두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천세라가 바닥에 떨어진 콩 하나를 구두굽으로 지식이며 말했다. 자, 이제 누가 콩을 까게 될지 확인해 볼까. 휴게실의 공기는 마치 액체 질소를 끼얹은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갑두 중령은 눈앞에서 번쩍이는 은색 계급장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뇌세포가 현실을 거부하고 있었다. 투스타라니. 그것도 육군본부 감찰실의 전설이라 불리는 특무단장이 이런 오지에 그것도 부식차를 타고 혼자 올 리가 없었다. 이건 가짜다. 마갑두의 머릿속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 그는 덜덜 떨리던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야, 너 지금 연극하냐? 어디서 가짜 계급장 달고 와서 사기를 쳐. 감찰실 특무단장. 소장 천세라. 그 사람은 늙은 할머니라는 소문이 있어. 너처럼 새파랗게 젊은 년이 감히 흉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마갑두의 고함에 주임원사가 기겁하며 마갑두의 팔을 잡았다. 대대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분은 진짜입니다. 저 약장이랑 군번줄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포스 안 느껴지십니까? 이거 안 나. 주임원사 너도 한패냐? 야 위병소. 당장 헌병 불러. 거수자다. 간첩일지도 모른다. 당장 체포해. 마갑두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다. 천세라 소장은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짧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12사단 37연대 2대대 휴게실이다. 사단장 바꿔라. 아니 군단장에게 직접 연결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마갑두는 침을 꿀꺽 삼켰다. 설마 진짜인가 하는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대대장실의 행정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작전과장 김대위가 휴게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대대장님, 군단장님께서 지금 당장 대대장님을 찾으십니다. 직통 전화 대기 중이십니다. 목소리가 아주 심각하십니다. 마갑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군단장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천세라가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며 차갑게 웃었다. 받아보시지. 자네의 그 잘난 인맥이 아직도 통하는지 궁금하군. 마갑두는 비틀거리며 작전과장이 내민 휴대전화를 받았다. 추충성. 대대장 중령 마갑두입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수화기 너머로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휴게실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다. 너 지금 천세라 장군님 앞에서 무슨 추태를 부린 거야?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너 때문에 내 목까지 날아가게 생겼어. 감찰실에서 내놓은 비리 자료가 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당장 직무 정지하고 대기해. 헌병대 출발했다. 전화가 끊어졌다. 뚝, 뚝, 뚝. 마갑두의 손에서 전화기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천세라를 바라보았다. 진짜였다. 이 젊은 여자가 바로 저승사자였다. 천세라는 천천히 마갑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콩봉지를 주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앉아. 그녀의 짧은 명령에 마갑두는 자동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았다. 방금 전까지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눈이 삐었습니다. 천세라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갑두를 벌레보다 못하게 보고 있었다. 몰랐으면 그래도 된다는 건가? 자네는 내가 장군이 아니라 민간인이었다면 계속해서 그 더러운 입을 놀렸겠지. 힘없는 사람에게는 짓밟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것이 자네의 군인 정신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천세라는 작전과장 김대위에게 손짓했다. 김대위. 지금 즉시 전 간부 소집해라. 그리고 행정보급관 불러서 장부 가져오라고 해. 식당 조리병들도 다 불러. 오늘 이 부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칠 거니까. 김대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동안 마갑두의 폭정에 시달리던 그에게 구원자가 나타난 것이다. 알겠습니다.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대대장실은 임시감찰본부로 변했다. 마갑두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천세라는 대대장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서류들이었지만 천세라의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난방유 수령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이 맞지 않아. 지난달에 들어온 고기 정량은 500kg인데 배식 일지에는 300kg만 나갔군. 나머지 200kg은 어디로 갔나? 천세라의 추궁에 행정보급관이 울상을 지으며 마갑두를 쳐다봤다. 마갑두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말해라. 사실대로 말하면 참작해주겠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너도 공범이다. 행정보급관이 결국 입을 열었다. 내 대대장님이 인제 읍내에 있는 고깃집에 헐값에 넘기라고 시키셨습니다. 그 돈으로 유흥비 쓰셨습니다. 이 자식이 그걸 말하면 어떡해. 마갑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천세라가 들고 있던 볼펜을 책상에 탁 내려놓자 마갑두는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계속해. 난방유도 빼돌려서 개인 차량 주유하고 지인들한테 팔아넘겼습니다. 병사들은 잘 때 추워서 침낭 2개씩 덮고 자는데 대대장실은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반팔 입고 지냈습니다. 천세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언손을 호호 불며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저 병사들이 국가를 지키겠다고 온 귀한 아들들이다. 그런데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그들의 피와 살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워.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천세라의 호통이 대대장실을 울렸다. 그녀는 다시 마갑두 앞으로 다가갔다. 일어나. 마갑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따라와라. 내가 저지른 짓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주마. 천세라는 마갑두를 앞세우고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식당은 썰렁했다. 조리병들은 낡은 조리 도구를 가지고 시들시들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고기 반찬은커녕 국 건더기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천세라는 국솥의 뚜껑을 열었다. 맑은 맹탕에 무 몇 조각이 둥둥 떠 있었다. 이게 오늘 병사들이 먹을 점심인가? 조리병 분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재료가 부족해서 물을 더 부었습니다. 천세라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서 마갑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먹어봐. 네. 먹으라고 했다. 내가 팔아먹은 고기 대신 병사들이 먹어야 할 이 맹물국을 맛보란 말이다. 마갑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밍밍하고 비릿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그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맛이 어떤가? 맛이 없습니다. 그래, 맛이 없겠지. 내 입에는 최고급 한우와 양주만 들어갔을 테니까. 하지만 병사들은 이걸 먹고 이 추운 겨울을 버텼다. 내가 춥다고 보일러 틀 때 이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잠을 잤어. 천세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분노를 넘어선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은 자에 대한 혐오감이 치솟았다. 그때 식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단 헌병대 차량이 도착한 것이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마갑두를 포위했다. 마갑두 중령. 군 형법 위반 및 횡령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마갑두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커덕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그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마갑두가 헌병들에게 끌려가려는 찰나 천세라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자에게 내려야 할 처분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그녀는 마갑두를 다시 휴게실로 끌고 갔다.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복도에 가득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서려 있었다. 천세라는 휴게실 탁자 위에 아까 쏟아졌던 콩들을 다시 모아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콩 한 봉지를 더 꺼내 쏟아부었다. 수북이 쌓인 콩들이 탁자 위에서 산을 이루었다. 앉아라. 마갑두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았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집에 가서 콩이나 까라고 했나? 남편이나 까라고 했었지. 아주 훌륭한 조언이었어. 그래서 이제 자네가 그 조언을 실천할 차례다. 천세라는 마갑두의 수갑을 잠시 풀어주라고 헌병에게 지시했다. 이 콩들 껍질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라. 하나라도 남기거나 콩을 부서뜨리면 내 형량에 1년씩 추가될 줄 알아라. 네. 저 이걸 다 말입니까? 마갑두가 억울하다는 듯 물었지만 천세라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콩을 집어들었다. 콩 껍질은 딱딱했고 그의 손은 추위와 공포로 굳어 있었다. 잘 까질 리가 없었다. 손톱이 뒤집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하나를 까는데 1분이 넘게 걸렸다. 천세라는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왜 힘든가? 병사들이 꽁꽁 언 땅을 곡괭이질할 때 느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네가 뱉은 말의 무게를 손가락 끝으로 느껴봐라. 마갑두는 눈물을 흘리며 콩을 깠다. 오독, 오독. 고요한 휴게실에 콩 까는 소리와 마갑두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창밖에서 병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에 자신들을 괴롭히던 폭군이 콩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자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어떤 병사가 작게 속삭였다. 야, 저거 봐. 대대장이 울면서 콩 까고 있어. 속 시원하다. 진짜 정의구현이다. 그 소리가 마갑두의 귀에도 들렸다. 수치심이 몰려왔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착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마갑두의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랐고 손톱 밑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콩은 아직 반도 줄지 않았다.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갑두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천세라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반성.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내가 불쌍해서 흘리는 건가 아니면 병사들에게 미안해서 흘리는 건가? 병사들에게 미안해서입니다. 정말입니다. 천세라는 병사들을 향해 손짓했다. 들어와라. 모두 들어와서 이자의 사과를 들어라. 병사들이 주뼛거리며 휴게실로 들어왔다. 좁은 휴게실이 병사들로 가득 찼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그들의 냄새가 났다. 고된 노동의 냄새였다. 마갑두, 고개 들어. 그리고 너의 부하들, 너의 자식들 같은 이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만약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너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넌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마갑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항상 깔보고 무시했던 병사들의 얼굴이 보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 트고 갈라진 입술, 하지만 맑고 깊은 눈동자들. 그들은 마갑두를 증오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의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마갑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쳤다. 미안하다. 너희들 밥 뺏어 먹어서 미안하다. 추운 데서 떨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 부모님들이 귀하게 키운 자식들인데 내가 함부로 대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사죄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껍데기뿐인 권력이 벗겨지고 나니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나마 돌아온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동안 당한 서름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그때 맨 앞줄에 서 있던 손에 동상이 걸려 붕대를 감고 있던 이등병이 입을 열었다. 대대장님, 저희는 고기 반찬이 먹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 말에 마갑두는 통곡했다.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쓰레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천세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데려가라. 법의 심판을 받게 해. 하지만 그 전에 의무대에 들러서 손가락 치료는 해줘라. 헌병들이 다시 마갑두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마갑두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트럭에 태워지는 마갑두를 보며 천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이 이 부대에 그리고 전군의 작은 경종을 울릴 수는 있을 것이다. 천세라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다. 김대위, 내 단장님,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인제 시내에 있는 고기 다 털어와. 병사들 배 터지게 먹여. 그리고 내일부터 보일러 풀가동해. 기름값은 내가 책임진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부대를 뒤흔들었다. 그 함성 소리는 매서운 인제의 겨울바람을 잠시나마 잊게 할 정도로 뜨거웠다. 저녁이 되자 식당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천세라는 구석 자리에서 묵묵히 고기를 굽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다시 주머니에서 콩을 꺼냈다. 오독. 이번에 씹는 콩 맛은 왠지 더 고소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천세라는 부대를 떠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냈으니 이제 새살이 돋게 해야 했다. 그녀는 밤새 지휘 통제실을 지키며 부대의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근무표를 조정하여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모두 없앴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태양이 인제의 산맥 위로 떠올랐다. 눈 덮인 산들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표정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천세라는 조회대 위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다. 전우들, 고개 숙이지 마라.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인한 전사들이다. 너희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지휘관이 썩었으면 그 지휘관을 몰아내면 된다. 하지만 너희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진다. 자부심을 가져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이 산을 울렸다. 이제 나는 돌아간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콩 까고 싶은 놈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라.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천세라는 씩 웃으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충성. 천세라가 탄 트럭이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병사들은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트럭 안에서 천세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산다고? 아니, 인제는 이제부터 봄이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아직 방문해야 할 부대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마갑두와 결탁했던 뒷배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천세라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기다려라 썩은 호랑이들. 콩 맛 좀 보게 해줄 테니. 그녀가 탄 트럭은 눈보라를 뚫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한민국 국군교도소의 높은 담장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군인들이 죄수복을 입고 자신의 죄를 씻는 지옥의 입구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마갑두가 포승줄에 묶인 채 들어섰다. 그의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 대신 625라는 붉은 수인 번호가 박혀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 부대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다. 교도관이 마갑두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똑바로 안 걷나. 여기가 대대장실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마갑두는 움츠러든 어깨를 펴지 못했다. 입소 절차는 굴욕 그 자체였다. 모든 옷을 벗고 항문 검사까지 마친 후 냄새나는 죄수복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배정받은 곳은 강력범들이 모여있다는 7동 상층 감방이었다. 철커덕. 감방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방 안에는 5명의 사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다. 방 안쪽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거구의 사내는 눈가에 긴 칼자국이 있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상사 출신으로 하극상과 폭행으로 들어온 구칠성이라는 인물이었다. 교도소 내에서는 호랑이도 피해간다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신입이 들어왔군. 구칠성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갑두는 엉거주춤 서서 눈치를 살폈다. 뭐해? 신고 안 하나. 옆에 있던 멸치 같은 사내가 킬킬거리며 마갑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악소리를 내며 마갑두가 주저앉았다. 신고합니다. 625번 수용자 마갑두입니다.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중령이었습니다. 대대장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소가 터져 나왔다. 중령이래. 야 대대장님이시란다. 여기 별놈 다 들어오네.
구칠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마갑두를 덮쳤다. 그는 마갑두의 멱살을 잡고 단숨에 들어 올렸다. 대대장이라. 너 같은 놈들 내가 아주 잘 알지. 병사들 피 빨아먹고 거드름 피우던 돼지 새끼들. 여기는 계급장 없다. 주먹이 법이고 내가 곧 법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담당은 화장실 청소다. 변기 구석구석 혀로 핥아도 될 만큼 닦아놔. 냄새나면 그날 밥은 없는 줄 알아. 마갑두의 감옥 생활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는 매일 새벽 기상 나팔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예전 같으면 당직 사관이 깨워주러 올 때까지 잤겠지만 이곳에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 모포를 개고 걸레질을 해야 했다. 동작이 굼뜨면 멸치라 불리는 사내가 와서 뒤통수를 갈겼다. 식사 시간도 고역이었다. 일식 삼찬의 초라한 식판. 국은 멀겋고 반찬은 시들했다. 며칠 전 자신이 병사들에게 먹였던 그 맹물국과 똑같았다. 숟가락을 뜰 때마다 천세라 소장이 얼굴에 들이밀었던 국자의 차가운 감촉이 떠올랐다. 마갑두는 밥을 먹으며 울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져 짠맛을 더했다. 야 돼지. 밥 먹는데 재수없게 왜 질질 짜. 밥맛 떨어지게. 구칠성이 식판을 엎어버렸다. 밥알과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주워 먹어. 네. 3초 안에 주워 먹어. 마갑두는 허겁지겁 바닥에 엎드려 흙 묻은 밥알을 입에 넣었다. 수치심 따위는 사치였다. 배가 고팠고 살아야 했다. 바닥을 기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자신이 짓밟았던 병사들도 이런 심정이었을까? 아니 그들은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이라도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죄책감과 후회뿐이었다. 밤이 되면 점호가 끝나고 취침 소등이 되었다. 좁은 칼잠을 자야 하는 방 안에서 마갑두는 구석에 쪼그려 누웠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인제에서의 겨울. 병사들은 언손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때 자신은 따뜻한 난로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며 혀를 찼었다. 동작들이 굼떠서야 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이 굼떴던 게 아니었다. 손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발가락이 끊어질 듯 아팠던 것이다. 마갑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 시간에 마갑두는 콩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부업장에서 수북이 쌓인 콩을 보자마자 그는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콩. 그 작고 단단한 알갱이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콩을 집어들었다. 썩은 콩을 골라내고 좋은 콩을 담아야 했다. 오독. 옆자리 죄수가 무심코 생콩을 씹어먹는 소리가 들렸다. 마갑두는 고개를 들었다. 천세라 소장의 환영이 보였다. 그녀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묻고 있었다. 아직도 멀었어. 내 죄는 콩껍질보다 질기고 콩알보다 단단해. 마갑두는 미친 듯이 콩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썩은 콩을 골라내듯 자신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골라내야 했다. 그날 밤 구칠성이 잠이 오지 않는지 마갑두를 불렀다. 야 625. 너 왜 그렇게 콩 작업에 목숨을 거냐? 다른 놈들은 요령 피우느라 바쁜데. 죄를 씻고 싶습니다. 죄. 흥. 말은 번지르르 하네. 너 때문에 고생한 병사들이 내가 여기서 콩 깐다고 용서해 줄 것 같으냐. 용서받지 못할 걸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마갑두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탐욕과 오만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작은 불씨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구칠성은 말없이 마갑두를 응시하다가 툭 던졌다. 내일 내 빨래도 내가 해라. 대신 밥은 뺏지 않으마. 감사합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 마갑두가 처음으로 받은 작은 인정이었다.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닥쳐올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도소장과의 면담이 잡혀 있다는 통보가 왔다.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다.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마갑두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자신이 모시던 윗선 그들이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의 한 고급 요정. 겉으로는 평범한 한정식 집처럼 보이지만 지하에는 군 고위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은밀하게 회동하는 비밀룸이 존재했다. 이곳의 이름은 몽운각. 구름 위에서 꿈을 꾼다는 뜻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검은 세단 한 대가 몽운각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중절모를 눌러쓰고 코깃을 세운 채 빠르게 입구로 사라졌다. 그는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의 표독수 준장이었다. 마갑두가 횡령한 물자들을 현금화해주고 그 뒷돈을 챙겨온 몸통 중 하나였다. 표독수 준장은 룸에 들어서자마자 신경질적으로 모자를 벗어 던졌다. 맞은편에는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방산 납품업체 대광실업의 오만복 사장이었다. 장군님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좋은 술 두고. 지금 술이 넘어갑니까? 12사단 그 멍청한 마갑두 놈이 천세라한테 걸려서 감옥에 갔잖습니까? 감찰실 특무단이 내 계좌까지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오만복 사장은 여유롭게 시가를 피워 물었다. 걱정 마십시오. 마갑두 그 친구 입만 다물게 하면 됩니다. 제가 교도소 쪽에 손을 써뒀습니다. 적당히 겁 좀 주면 알아서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마갑두가 숨겨둔 이중 장부만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끝납니다.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말이지요. 그놈이 입을 안 열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 시각 몽운각 건너편 건물 옥상. 빗줄기 사이로 망원 렌즈가 번뜩였다. 검은 우비를 입고 옥상 난간에 몸을 기댄 천세라 소장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더벅머리 청년이 있었다. 그는 천세라가 스카우트한 천재 해커이자 정보 분석관 박달재 상병이었다. 단장님, 도청기 신호 잡혔습니다. 음질 깨끗합니다. 오만복이 교도소에 손을 썼다는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천세라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닦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역시 표독수였군.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했어. 지금 덮칠까요? 헌병대 대기 중입니다. 아니야. 아직은 일러. 저들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들이야. 확실한 물증 없이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을 거야. 마갑두가 숨겨둔 그 이중 장부. 그게 필요해. 천세라는 망원경으로 몽운각 창문을 응시했다. 화려한 불빛 아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모의를 하는 자들.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마갑두의 입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단순히 신문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마갑두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혹은 살기 위해 그들에게 붙을 수도 있었다. 박상병. 준비해. 내일 아침 일찍 국군교도소로 간다. 직접 가시게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만복이 심어둔 자객이 교도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는 콩 까는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다음 날 천세라는 정복 대신 간편한 전술복을 입고 허리에는 3단봉을 찼다.
그녀의 눈빛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했다. 그녀가 탄 지프차는 빗길을 뚫고 이천으로 질주했다. 한편 몽운각에서 밀담을 나눈 오만복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교도소 내의 보안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안과장은 오만복의 장학생이었다. 과장님, 부탁한 건 처리하셨습니까? 네, 지금 작업 들어갑니다. 오늘 운동 시간에 사고 좀 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장부 위치만 불고 병신이 되거나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교도소 운동장.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점심 식사 후 운동 시간이 주어졌다. 죄수들이 삼삼오오 모여 족구를 하거나 걷고 있었다. 마갑두는 운동장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때 건장한 체격의 죄수 3명이 마갑두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평소 구칠성 패거리와 대립하던 타 사동의 조폭 출신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뾰족하게 간 칫솔대가 쥐어져 있었다. 어이 625번. 마갑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주먹이 날아들었다. 퍽. 마갑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조용히 해라. 형님들이 안부 전해달라신다. 장부 어디 있냐? 불면 살려준다. 놈들이 마갑두의 배를 걷어찼다. 마갑두는 몸을 웅크리고 고통을 견뎠다. 표독수, 오만복. 그들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토사구팽하려는 자들. 말해. 장부 어디 있어? 마갑두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다. 몰라. 이 개새끼들아. 죽어도 안 알려줘. 독한 놈. 그럼 죽어라. 놈 중 하나가 칫솔대를 치켜들고 마갑두의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 했다. 마갑두는 질끈 눈을 감았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차라리 잘 됐다. 더러운 인생 여기서 마감하자. 하지만 찌르는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다. 까악. 마갑두가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구칠성이었다. 그가 칫솔대를 든 놈의 팔목을 꺾어버린 것이다. 우리 방 신입 건드리는 건 나한테 허락받고 해야지. 상도가 없네 이 양아치들이. 구형님. 이거 위에서 시킨 일입니다. 빠지쇼. 내 위에는 하늘밖에 없다. 덤벼. 구칠성은 거대한 곰처럼 놈들을 덮쳤다. 순식간에 운동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이렌이 울리고 교도관들이 곤봉을 들고 뛰어왔다. 소요 사태는 진압되었고 마갑두와 구칠성 그리고 습격자들은 모두 조사실로 끌려갔다. 마갑두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치명상은 피했다. 그는 조사실 의자에 묶인 채 헐떡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교도관이 아니었다. 전술복 차림의 천세라 소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조사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괜찮나 625번. 장군님. 마갑두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천세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마갑두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었다. 표독수가 보낸 놈들이지. 알고 계셨습니까? 짐작은 했어. 그들은 자네가 입을 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죽이려 한 거야. 자네는 그들에게 그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었던 거지. 마갑두는 고개를 떨구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상관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장군님, 저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놈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저놈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건 못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천세라는 의자를 끌어와 마갑두 앞에 앉았다. 이중장부. 어디에 있나? 그것만 있으면 표독수와 오만복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놈들까지 모두 엮어 넣을 수 있어. 마갑두는 잠시 망설였다. 그 장부는 자신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험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는 천세라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인제 12사단 대대 보일러실 천장 텍스를 뜯어보면 까만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USB와 수기 장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금고 비밀번호는 625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날, 그날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해뒀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쟁은 밖이 아니라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천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이 정보로 놈들을 잡겠다. 그리고 자네의 협조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되도록 힘써주지. 하지만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 죗값은 치러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콩 까면서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장군님 부디 제 병사들에게 다시는 저 같은 지휘관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걱정 마라.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 천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려는 그녀를 마갑두가 불렀다. 장군님, 왜? 콩 까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까시죠. 천세라가 피식 웃었다. 나중에 출소하면 생각해보지. 그때까지 연습 많이 해도. 천세라가 조사실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천세라는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박달재 상병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상병. 위치 파악됐다. 인제 대대 보일러실이다. 지금 당장 감찰팀 급파해. 표독수 쪽에서 냄새 맡고 선수 치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오만복이 오늘 밤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도망치게 놔둘 순 없지. 내가 직접 인천으로 간다. 카니발 준비해. 천세라는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인제의 눈 덮인 산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이제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갑두의 갱생은 작은 불씨가 되어 거대한 부정부패의 숲을 태울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마갑두는 감방으로 돌아왔다. 구칠성이 그를 맞이했다. 살아왔네. 독한 놈. 형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내 빨래나 해. 네, 알겠습니다. 마갑두는 빨랫감을 들고 수도가로 갔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비볐다. 뼛속까지 시린 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창살 너머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천세라 소장의 계급장처럼. 그는 비로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은 더 많은 콩을 깔 수 있을 것이다. 더 깨끗한 콩을. 한편 인제 을지부대 대대 보일러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장 텍스를 뜯어내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쌓인 공간을 비췄다.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다. 찾았다. 감찰관이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거 내놓으시지. 어둠 속에서 표독수의 하수인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났다. 감찰관은 USB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좁은 보일러실에서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되었다. 정의와 불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강원도 인제군 을지부대 보일러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오갔다.
육군본부 감찰관 박대위는 품속에 검은 비닐봉지를 꽉 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대의 환부를 도려낼 수술칼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3명의 사내는 표독수 준장이 고용한 깡패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내놔라. 좋은 말로 할 때 군인 양반 몸 다치면 나라 손해 아닌가.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박대위는 뒷걸음질 치며 보일러 배관 뒤로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이건 국가 기밀이다. 민간인이 손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덤비는 건가. 기밀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죽여서라도 뺏어오랬어.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배관이 찌그러지며 하얀 증기가 치솟았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박대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특공무술 유단자였다. 증기 속을 뚫고 들어가 사내의 명치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사내가 비명과 함께 나뒹굴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좁은 보일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먹이 오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박대위의 이마가 찢어져 선혈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그는 품에 안은 장부를 놓지 않았다. 이것을 뺏기면 천세라 소장의 계획이 그리고 마갑두의 마지막 속죄가 물거품이 된다. 절대 못 줘. 박대위가 포효하며 달려드는 놈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같은 시각 인천항 제2부두. 폭우가 쏟아지는 컨테이너 야적장 사이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오만복 사장이 탄 차량이었다. 그는 밀항선에 오르기 위해 부두 끝으로 달리고 있었다. 더 밟아. 뒤에 따라붙었잖아. 오만복이 운전기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100m 뒤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개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천세라 소장이 직접 운전하는 카니발이었다. 천세라는 핸들을 꽉 쥐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빗줄기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매서웠다. 오만복. 내가 갈 곳은 외국이 아니라 국군교도소 독방이다. 천세라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체가 튀어나갔다. 오만복의 차가 컨테이너 모퉁이를 돌려는 순간 천세라가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드리프트를 시도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빗물 냄새와 섞여 진동했다. 쾅! 천세라의 차가 오만복의 차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오만복의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컨테이너 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천세라는 충돌의 여파로 잠시 멍해진 정신을 다잡았다. 에어백이 터져 앞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에어백을 찢어버리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비바람이 그녀의 전신을 때렸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3단봉을 꺼내 촥 펼쳤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오만복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덩치 큰 사내 4명이었다. 그들은 품에서 회칼을 꺼내 들었다. 저 여자 죽여. 피를 흘리며 기어나온 오만복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천세라는 코웃음을 쳤다. 칼이라. 군인 앞에서 장난감을 들고 설치는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첫 번째 사내가 칼을 휘두르자 천세라는 상체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3단봉으로 놈의 손목을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지는 회전 발차기가 놈의 턱에 꽂혔다. 천세라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파괴력은 전차와 같았다. 빗물 웅덩이가 튀어오르며 그녀의 동선을 따라 물보라를 일으켰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내가 덤벼들었지만 천세라는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해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경호원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천세라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천천히 다가갔다. 비켜라. 내 목표는 내 놈이 아니다. 경호원은 칼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제 남은 건 오만복뿐이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부두 끝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밀항선의 불빛이 보였다. 거기서 천세라가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 던졌다. 돌은 정확하게 오만복의 오금을 강타했다. 오만복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천세라는 쓰러진 오만복의 멱살을 잡아일으켜 컨테이너 벽에 밀어붙였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돈이면 너 같은 군인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얼마면 돼? 10억 줄까? 100억 줄까? 천세라는 오만복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짝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돈으로 군인의 명예를 사려고 하지 마라. 내 놈이 횡령한 돈은 우리 병사들의 피고 땀이다. 썩은 고기를 먹이고 기름을 빼돌려 추위에 떨게 만든 죄. 돈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천세라는 품에서 수갑을 꺼내 오만복의 손목에 채웠다. 육군본부 감찰실 특무단장 천세라 소장이다. 군 형법 위반 교사 및 뇌물 공여 국고 횡령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때 천세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인제의 박 대위였다. 단장님, 확보했습니다. 놈들을 제압하고 장부와 메모리 칩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천세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멈추고 있었다. 수고했다. 바로 서울로 복귀해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지.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 및 군 납품 횡령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피고인석에는 표독수 준장, 오만복 사장 그리고 수의를 입은 마갑두 전 중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표독수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돈으로 무죄를 사겠다는 심산이었다. 반면 마갑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625번. 그의 가슴에 달린 번호표가 유난히 크게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표독수 측 변호인이 거세게 몰아붙였다. 본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마갑두 피고인은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범죄자입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자의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표독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갑두를 믿을 수 없는 인간 말종으로 몰아가면 장부의 증거 능력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검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검찰 측 증인으로 천세라 소장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천세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만으로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다. 증인. 마갑두 피고인이 제출한 이중장부. 이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의 내용은 표독수 피고인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변호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평소 군 내부의 비리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강압 수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갑두 피고인에게도 협박을 가해 거짓 자백을 강요한 것 아닙니까? 천세라는 차가운 눈으로 변호인을 쏘아보았다. 협박이라. 저는 콩을 까라고 했을 뿐입니다.
네. 콩이라니요. 마갑두 피고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강요를 했는지 아니면 그 스스로 참회의 기회를 잡은 것인지. 판사가 마갑두를 호명했다. 마갑두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피고인 마갑두. 사실대로 말하시오. 천세라 소장이 협박했습니까? 마갑두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인제부대의 병사 몇 명이 휴가를 내고 와 있었다. 자신을 신고했던 그 병사들이었다.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제 배를 채우기 위해 부하들의 밥그릇을 뺏었습니다. 추위에 떠는 아이들의 기름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대장니까, 나는 왕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갑두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다. 그런데 감옥에서 콩을 까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숨겨진 콩알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양심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천세라 장군님은 저를 협박한 게 아니라 제 껍질을 깨주신 겁니다. 표독수 준장이 시킨 짓이었지만 실행한 건 접니다. 제가 주범입니다. 저 사람들은 악마지만 저 또한 악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마갑두는 표독수 쪽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소모품이라고,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병사들은 나라의 보물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마갑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병사들이 앉은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을 굶겨서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을 만나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방청석에 있던 병사들도 눈물을 훔쳤다. 표독수의 변호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표독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저 미친놈이. 야 마갑두.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표독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난동을 부리려 하자 헌병들이 그를 제압했다. 피고인 표독수. 앉으세요.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엄한 호통에 표독수는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이미 승부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갑두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어떤 법적 논리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천세라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마갑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잘했다. 오늘 자네는 진짜 군인이었다. 마갑두는 오열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었다. 썩은 호랑이가 죽고 인간 마갑두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표독수 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불명예 전역 그리고 추징금 50억 원이 선고되었다. 오만복 사장은 징역 10년의 회사 몰수라는 중형을 받았다. 군납 비리의 뿌리가 뽑히는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그리고 마갑두. 피고인 마갑두. 징역 3년. 판사는 잠시 안경을 고쳐 썼다.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한다. 마갑두는 담담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죄를 씻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다시 국군교도소. 마갑두는 더 이상 625번이라 불리며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가 거물급 장군을 잡아넣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죄수들 사이에서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가 속한 칠동 감방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방장인 구칠성은 이제 마갑두를 동생처럼 챙겼다. 야, 갑두야. 오늘 콩 작업량 많다며.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닙니다, 형님. 이건 제 수행입니다. 제가 다 까야 합니다. 마갑두는 웃으며 거절했다. 그는 이제 콩까기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손놀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껍질은 벗겨지고 알맹이는 상처 없이 톡톡 튀어나왔다. 그 소리가 마치 경쾌한 리듬처럼 들렸다. 어느 날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천세라 소장이었다. 그녀는 사복 차림으로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다. 얼굴 좋아 보이는군. 감옥 체질인가 봐. 장군님 덕분입니다. 여기서 사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세라는 종이 가방 하나를 창구 멍으로 밀어 넣었다. 선물이다. 마갑두가 봉투를 열어보니 볶은 콩 한 봉지와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편지 뭉치의 겉면에는 12사단 전우들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부대에 갔더니 병사들이 전해주라고 하더군. 자네가 떠나고 부대가 많이 바뀌었어. 밥도 잘 나오고 보일러도 빵빵하다더군. 병사들이 자네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고 싶어하는 눈치야. 마지막에 사과하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나 봐. 마갑두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시울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출소하면 갈 데 없지. 내 아는 지인이 강원도에서 콩 농사를 크게 짓는데 일손이 부족하대. 자네 솜씨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거야. 생각 있으면 말해. 콩 농사라. 하. 그거 딱 제 적성인 것 같습니다. 마갑두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천세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교도소 밖은 완연한 봄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군납 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 부대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주도한 천세라 소장은 천세라는 라디오를 껐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저 군인이 군인답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다시 인제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그녀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트라우마를 겪은 병사들을 상담하고 부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었는지 점검해야 했다. 인제 위병 수합. 몇 달 전에는 칼바람이 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위병 조장이 그녀의 차를 알아보고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천세라는 창문을 내리고 미소 지었다. 고생이 많다. 밥은 잘 먹고 있나? 네.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소갈비찜입니다. 병사의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있었다. 천세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는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그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패배감이나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천세라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콩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오독. 맛있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이야기를 전설이 아닌 교훈으로 남기는 일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다.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과 기억해야 할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작전과장 김대위였다. 이제는 소령 진급이 확정되어 있었다. 단장님, 오셨습니까? 김소령. 부대 꼴이 아주 좋아졌어. 마음에 들어. 다 단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대대장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도서관. 좋은 생각이네. 마갑두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 삼겠다는 건가? 네.
입구에 현판도 하나 걸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콩 한쪽도 나눠 먹자. 라고 썼습니다. 천세라는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아주 명언이군. 마갑두가 들으면 기절하겠어. 인제의 봄은 그렇게 웃음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악은 처단되었고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천세라는 알았다. 방심하는 순간 악은 언제든 다시 싹을 틔운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콩가기는 계속될 것이다.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정의의 여신이 콩을 까먹으며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 인제군 서화면의 험준한 산자락에도 5번의 겨울이 지나고 5번의 봄이 찾아왔다. 눈 덮인 설산은 이제 푸른 녹음으로 뒤덮였고 그 아래 펼쳐진 드넓은 밭에는 가을의 햇살을 머금은 작물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그 밭 한가운데 밀진 모자를 쓴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콩을 수확하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투박해진 손마디,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바지. 그는 영락없는 시골 농부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씨 아저씨라 부르면서도 묘한 존경심을 표하곤 했다. 그가 키워낸 콩이 인근에서 가장 알이 굵고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아이고 마씨,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는가. 해가 중천인데 새참 좀 들고 하게. 지나가던 이장님이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다가왔다. 마갑두는 허리를 펴고 모자를 벗어 부채질을 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이장님 오셨습니까? 콩들이 저를 기다리는데 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녀석들 껍질이 단단하게 여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허허. 자네는 콩이랑 대화를 하는구먼. 그래, 올해 작황은 어떤가? 아주 좋습니다. 알이 꽉 찼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땅 덕분이지요. 마갑두는 콩깍지를 까서 하얀 콩알을 꺼내 보였다.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운 콩이었다. 그는 이 콩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던 지난날. 감옥에서 3년 동안 콩을 까며 그는 맹세했었다. 다시 세상에 나가면 속이 꽉 찬 진짜 콩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출소 후 그는 천세라 소장이 소개해준 이곳 인제의 농장으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호미질조차 서툴러 손가락을 찢기도 하고 뙤약볕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군대에서 병사들을 괴롭혔던 그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땀 흘려 일해야만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호미를 놓지 않았다. 겨울에는 콩을 메주로 띄우고 두부를 만들었다. 그의 정성은 곧 결실을 보았고 그가 만든 된장과 두부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다. 마씨, 근데 오늘 손님이 온다는 소식 못 들었나? 읍내에서 아주 높은 분이 온다고 난리던데. 높은 분이라뇨? 저 같은 농사꾼에게 찾아올 높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갑두는 웃어넘겼다. 그는 이제 권력이나 계급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가장 높은 분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비를 내려주는 구름뿐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 비포장도로를 따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밭일을 하던 노인들이 허리를 펴고 구경을 했다. 차는 정확히 마갑두의 밭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맑은 눈빛. 어깨에 있던 별은 사라졌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사람. 천세라였다. 그녀는 이제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고 국방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마갑두는 들고 있던 콩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장군님. 천세라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빙긋 웃었다. 장군이라니. 이제 민간인이야. 그냥 천세라 씨라고 불러. 아니면 누님이라고 부르던가. 아닙니다. 어찌 감히.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했잖아. 출소하면 같이 콩 까자고. 내가 그 약속 지키러 왔지. 천세라는 성큼성큼 밭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갑두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자, 어디 솜씨 좀 볼까? 대한민국 최고의 콩 전문가가 키운 콩맛 좀 보자고. 마갑두는 황급히 작업복 소매로 평상을 닦았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흙이 묻습니다. 괜찮아. 나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사람인데 뭘. 천세라는 익숙한 솜씨로 콩대를 꺾었다. 오, 실한데. 자네 정말 농사에 재능이 있었어. 군대에서 썩기에는 아까운 재능이었군. 과찬이십니다. 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더 큰 괴물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마갑두는 밭 한 구석에 있는 가마솥으로 가서 갓 삶은 콩을 한 그릇 퍼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콩이었다. 드셔보십시오. 아무 간도 안 했습니다. 콩 본연의 맛입니다. 천세라는 콩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고소해. 그리고 달아. 내가 먹어본 콩 중에 최고야. 정말이야. 감사합니다. 이 콩들은 제 땀과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짠맛이 날까 걱정했는데 달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마주 앉아 콩을 까먹으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감옥에서의 에피소드, 출소 후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마갑두는 더 이상 주눅든 죄인이 아니었다. 당당히 자신의 삶을 개척한 한 인간으로서 천세라와 눈을 맞추고 대화했다. 참 마갑두 씨. 오늘 내가 온 진짜 이유가 있어. 손님들을 좀 모시고 왔거든. 손님이라뇨. 천세라가 차 쪽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차 뒷문이 열리고 건장한 청년 3명이 내렸다. 그들은 깔끔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에서 군인의 태가 났다. 마갑두는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5년 전 그가 대대장으로 있을 때 그가 괴롭혔던 당번병, 운전병, 그리고 식당 조리병이었다. 이제는 모두 전역하고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이냐? 청년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운전병이었던 최군이었다. 대대장님. 아니 아저씨. 콩 농사 지으신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천장군님이 연락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볼 면목이 없다. 어서 가라. 나 같은 놈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마갑두가 고개를 돌리자 조리병이었던 박군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마갑두의 손이었다. 아저씨, 솔직히 처음에는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던 모습, 그리고 감옥에서 보내주신 편지, 그거 보고 마음 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전역할 때 천장군님이 챙겨주신 덕분에 다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죗값 치르면서 저희 목까지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갑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청년들은 울고 있는 마갑두를 안아주었다. 용서와 화해,
그것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이 닿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다. 천세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콩껍질을 깠다. 오독.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다. 그날 저녁 마갑두의 마당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다. 메뉴는 마갑두가 직접 만든 손두부와 콩국수,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이었다. 자, 건배합시다. 마갑두 씨의 새로운 인생과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하여. 위하여. 막걸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인제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술 기운이 오르자 천세라가 마갑두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꿈이 뭔가? 여기서 평생 콩만 까며 살 건가? 마갑두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작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군대에 가서도 걱정하는 병사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온 병사들이 맘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쉼터도 만들고요. 배고픈 병사가 없게 하는 것.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천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해. 아주 멋진 꿈이야.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또 인맥 하나는 끝내주잖아. 감사합니다. 장군님은 제 인생의 등대십니다. 등대는 무슨. 그냥 콩 까는 파트너면 좋게. 밤이 깊었다. 청년들은 방에서 잠이 들었고 천세라와 마갑두는 마루에 앉아 마지막 찻잔을 기울였다. 마갑두 씨, 그거 아나? 네. 콩이라는 게 참 신기해. 땅속 어두운 곳에 묻혀야만 싹을 틔우잖아. 자네도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 묻혔기에 이렇게 단단한 싹을 틔운 거야. 그러니 지난 날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네가 있는 거니까. 마갑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위로는 언제나 투박하지만 본질을 꿰뚫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콩들처럼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어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세라는 떠날 채비를 했다. 트렁크에는 마갑두가 챙겨준 두부와 된장, 그리고 콩자루가 가득 실려 있었다.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차가 무거워서 안 나가겠어. 제 마음입니다.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과 나눠 드십시오. 천세라는 운전석에 올라타 창문을 내렸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는 콩국수 곱빼기로 준비해놔. 네. 언제든 오십시오.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다. 마갑두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의 옆에는 청년들이 함께 서 있었다. 아저씨,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음에 휴가 내서 또 올게요. 일손 필요하면 부르세요. 그래. 조심히들 가라.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모두가 떠나고 다시 밭에는 마갑두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 밀짚 모자를 쓰고 밭으로 들어갔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콩잎을 흔들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마치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마갑두는 콩깍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햇빛에 비친 콩이 보석처럼 빛났다. 그래. 너도 나도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그는 콩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호미질을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인제의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폭군 마갑두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콩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농부 마갑두가 뿌리를 내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갑두가 만든 장학재단은 훗날 수많은 병사에게 희망이 되었고 인제의 콩 농장은 전역한 군인들의 쉼터이자 성지가 되었다. 그리고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전설의 여군 장군과 호랑이 농부가 마루에 앉아 콩을 까며 껄껄 웃는 소리가 인제 골짜기를 메운다고 한다.
진정한 개과천선이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임을 막앞두는 몸소 증명해 보였다. 오독. 오늘도 인제의 어느 밭에서는 경쾌한 콩 까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이자 평화의 소리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